반갑습니다. 더블유스P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법인세가 기초세법 특강 다 올려드렸고 소득세 시세에 맞춰서 소득세 끝장내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사실 뭐 작년에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 제가 좀 출산이 있어서 가지고 미뤄진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 이걸 먼저 법인세 전에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더 좋습니다. 법인세 끝나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제 소개 좀 넘어가고요. 이런 분들께 추천하면 비슷해요. 수험생들 당연히 되고 대학생 근데 이제 세법 한번 맛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없어서 이런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인데 세법을 맛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런 분들 당연히 되고, 공기업 실무자도 완전 핀셋 강의는 아니지만 소득세는 실무자들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들이 계속 모르죠. 계속 모르기 때문에 꼭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누적조회수 100만이라고 제가 해놨던 건, 제가 지금 10만이 넘었잖아요, 구독자가. 이게 유명해진 게 종합소득세 끝장내기랑 연말정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법인세 지금 들으신 분들은 와 진짜 강의 엄청나다 막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걸 사실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건 제가 첨부 못했지만 뭐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법인세보다도 소득세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100만 넘을 거야. 100만 넘습니다. 몇 개만 해도. 하지만 100만이라고 했고, 자, 똑같이 서브노트랑 기본서로 진행합니다. 자, 서브노트 정말 서브노트 PPT가 한 1370장 정도 돼요.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건 아니겠지. 제가 지금 몇 번을 갈고 닦은 겁니다. 한 8년 동안 갈고 닦은 PT예요. 이거 아무도 못 주지. 기본서, 기본서 별표. 이게 법인세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미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써놓은 거에다 좀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페이지 돼요. 법인세보다 더 나왔어요. 왜냐면 이 소득세는 닥치고 그냥 암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소득세는 여러분 이 서브노트로도 하지만 결국 이제 공부하시거나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 기본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서 요거거든요. 서브노트 핵심만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기초세법 서브노트 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뒤에서. 근데 이제 이 기본서인데 이런 걸 다 PPT로 녹여서 만들긴 했지만, 이거 보세요. 연금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PT에 녹여서 쓸 수는 없어요. 말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번에 기본서는 좀 같이 들으시는 게 좋다. 법인세는 많이 요청하셨어요. 서브노트만으로도 계간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본서도 당연히 되죠. 여러분 평가 보시면 아실 거야, 제 에듀브로 들어가서. 하지만 소득세는 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이 기본서입니다. 상세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법만 한 250페이지야. 제가 범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전체 커리큘럼 종합소득세 다 합니다. 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퇴직이랑 양도 빠졌어요. 퇴직이랑 양도는 제입니다. 안 해요. 그래서 OT 듣고 여러분이 유료 강의를 결제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퇴직 양도 빼고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 모든 걸 다 할 건데, 거의 세법규로는 90% 넘어요. 거의 다 할 거야. 지역적인 거 빼고. 자, 그래서 조금 좀 더 무거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프리미엄 멤버십 12,000원, 월요일 커피가 3잔을 완성한 소득세인데, 야 뭐야 너 법인세 9,900원이잖아. 맞아요. 너 왜 소득세는 더 많아? 소득세가 사실은 범위가 법인세보다는 많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유튜브가 9,900원짜리 만들잖아, 여러분 멤버십. 그럼 내가 이거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 저는 9,900원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12,000원이야. 근데 8,900원 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하면 이게 법인세 요것만 해도 돼.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소득세인데 법인세도 같이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유튜브상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멤버십 올릴수록 됩니다. 그래서 좋죠. 어차피 소득세, 사업소득은 법인세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듣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제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 전체 수강 가능하지만 법인세도 전체 가능하다. 이게 남는 장사인지 모르겠어, 사실. 이 어떤 분, 제 수강생 분들 중엔 너무 싸게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댓글 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가 12,000원이다. 이게 무일반 강좌 OT만 풉니다. 일반 강좌는 공개 강의만 할 걸 예정이에요. 공개 강의, 근데 소득세는 요것만 공개 강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유료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법인세 때 말씀드렸지만 광고 수익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거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이렇게 안 하면 사실 운영할 수 있는 동기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 구매도 링크로 달아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이게 뭐 시작되는 거죠. 금융소득. 그래서 이렇게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머트 사업소득 관련된 거네요. 와, 이거 좀 제가 만드는 힘들었겠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다 할 거고. 자, 주택 그리고 뭐예요? 연금. 아, 연금도 어렵지. 연금도 와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재밌죠? 재미없어요, 여러분 사실. 소세. 이거 뭐야 이거? 이 작년에 개정된 거. 어쨌든 다 할 거야. 얼마나 재밌겠어. 연금 과연 분리과세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사 합산과세가 있지. 그다음에 이월결손금. 이거 한번 쭉 보여드리는 거야. 지금 제가 PT가 몇 장이라고 할까? 130장 여러분. 교환이 그러니까 한 380장 나왔어요. 380페이지. 보여만 드리는 거야. 비교산출세액은 이거 진짜 이거 실무자들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 넘어야 돼. 우리 소득세 신고하는데 금융소득 있다 이거 다 무조건 하게가 돼 있어. 근데 이거 사실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제발 오류만 뜨지 마라 이러고 신고하지. 오류 떠 바로 이거 모르면 개념 없으면. 그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다 했습니다. 이거. 기부금세공제. 기부금이 이제 사업소득 금융소득까지 있어버리면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 해갖고. 재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도가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소득세 퇴직 양도 빼고는 거의 마스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OT가 끝났고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됐고 OT 플러스 개간만 좀 할게요. 과세 제한. 이제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이죠. 자, 세법 과세 근거 말씀드린 이유는 법인세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득 원천세를 있고 순자산 증가세는 있는데, 자 봅시다. 순자산 증가세는 계속적 경상적인 거 말고 일시적 비경상적인 것도 다 과세입니다. 이게 소득 원천 소득세고요. 순자산 증가세는 법인세예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시라고 했지, 예시. 예시라고만 했어. 하지만 소득세 뭐야? 열거야, 열거.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좀 외웁시다. 이건 사실 외워야 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종합소득. 이걸 다 마스터하는 거야 우리가. 마스터. 이번에. 됐죠? 그래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뭔 제외? 분리과세는 제외가 되는 거죠. 퇴직 양도는 따로 분류과세 한다라는 건데 이걸 좀 딥하게 볼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뭐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내국법인, 외국법인, 사업자가 있다. 좀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여든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득세인데 이 곳에서 비열거가 있다고 했지. 열거라고 했잖아. 소득은 대표적인 게 비열거, 상장주의 양도 차익 비과세입니다. 과세 안 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채권 양도 차익도 비과세요. 유명자산 양도 차익은 비과세인데 사실 요게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실무자들 어려워하고.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그래서 사업소득과세 다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거되지 않은 건 과세 안 해요. 근데 법인세는 다 했어. 그냥 무조건 과세하다. 그냥 순자산 증가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인세 다 마스터했지. 80몇 개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세 방법이 그래서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종합과세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합산과세 하는 거. 합산과세. 여러분, 합산과세를 왜 하겠을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소득세율 공부할 거지만 세율 합산이 과세되면 세율 구간이 높아지겠지. 높아질 거 아니야. 국가 입장에서 좋지. 합산과세 해야 돼. 분류는 대신에 얘네들 같은 경우 여러분 금액이 클까 적을까? 보통 퇴직소득 뭐 퇴직 맨날 하는 그건 없잖아. 쌓인 다음에 받죠. 양도도 마찬가지야. 한 번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산해버리면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해지죠. 그래서 이건 따로 분류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 그걸 분류과세라고 하고, 분리과세는 이제 예외사항이에요. 이제 종합과세. 이제 원천징수로 끝나는 건데 봅시다. 그래서 종합과세는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을 만들어. 그 합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분류는 따로따로 한다고 했어요. 계산기를 따로따로 그랬죠. 그리고 분리는 예외예요. 이제 하나하나 파트 가서 다 공부를 할 건데 보통은 이제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야. 원천징수라고 하면 일단 써놓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득세 끝까지 공부할 거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고가 있어요. 분리과세 신고 특례가 있어. 와, 이것까지 다 합니다. 제 교환 지금 사신 분들은 아실 거야. 교환이랑 교재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과세를 좀 일단 이렇게만 설명합시다. 뒤에 가서 분리과세는 원래는 이렇게 끝이었지만 세법이 개정돼서 분리과세 신고도 생겼어. 그래서 그건 특히 사적연 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은 좀 유명하죠. 사적연금도 마찬가지야. 가서 공부할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근로나 사업이나 일용이나 기타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일용직 같은 게 근로에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되는 게 대표적인 알바입니다. 알바. 알바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요. 그죠? 어떻게 돼?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돼 끝나. 신고 자체를 안 해. 종결되는 얘기야. 됐죠? 그게 분리과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사업소득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하는데 이 우리 다 공부를 해야 돼. 이걸 다 끝까지 다 싹 다 공부하면 끝나는 거야. 재밌죠? 재밌지. 재밌는데 자, 종합소득 공제 요건 이제 우리가 파트 가서 공부할 거야. 재밌겠죠? 우리가 공제 그리고 기본 세율 8단계 누진세율 오늘 공부할 거예요. 거기서 세액 감면 공제를 빼면요 결정세액이 나오고 가산세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야. 결국엔 우리가 5월에 또는 성실 같은 6월에 신고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세액이랑 기납부 미리 내놓은 게 있어요. 미리 내놓은 거 아까 원천지수 있었잖아. 요거를 정산하는 게 신고입니다. 결국.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맞죠? 왜? 총결정세액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총결정세액이 만약에 기납부세액보다 원천지수나 이제 중간연납이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중간연납을 합니다. 미리 다 납부한 거죠. 이것도 맨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컸어. 쭉 계산해 봤더니 그럼 어떻게 더 내야지. 그래서 5월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게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5월 소득세 신고가 너무 기다려지지. 그래서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은 기분이 짜증나지.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소세 많이 냅니다. 정말 5월이랑 7월 부가세, 1월 부가세는 너무 싫어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신 더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 기납부세액이 더 커. 그럼 환급이 발생하기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합산 기준이 있어요. 합산 기준 봅시다. 합산 기준은 다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 개념을 해야 돼. 무조건 소득 금액은 지금 다 밑줄시죠? 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에요. 각각 파트 가서 수익이랑 비용 개념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소득 금액은 뭐야? 그렇지, 내가 번 게 있으면 지출한 게 있잖아. 이 지출이 법인세랑 다르죠. 각각 다 달라. 왜냐면 이자 배당은 아예 인정을 안 해줘. 비용을 그냥 받은 거 수익 자체가 소득 금액이요. 이자 배당은. 그리고 사업소득 비용 실제 지출한 거 다 비용 처리해줘. 실제 지출한 거. 근로소득 아니야. 연금도 아니야. 기타는 또 달라.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기타는 60% 인정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다 있어요. 80% 있고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보다 소득 금액은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일단은 요 개념 체킹. 그래서 각각 만들죠. 합산을 하는데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 기준이. 요거는 오늘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자 배당은 두 개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해 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융소득부터 공부할 건데 금융소득은 조금 어려워요. 소득세에서. 그래서 제가 다 그냥 끝까지 이해시켜 드릴 거야.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이나 사적인데 연금소득도 어려워. 사적이 특히.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은 단돈 1원만 있어도 합산신고해야 돼. 얘네들은 무조건 생기면 무조건 합산신고야. 하지만 금융소득은 뭐라고? 2천만 원 초과해야 된다고요? 사적은 1,500만 원 초과하면 합산신고인데 이게 3년 전에 뭐가 생겼어? 이게 생겼지. 단 결정 계산 시 10% 선택이 가능해. 이게 뭔 말이야 이거. 그렇죠? 사적연금 가서 저랑 여러분이랑 조금 힘든 시간을 좀 보내야 돼. 이게 좀 어려워. 연금이. 기타는 300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합산신고. 그러니까 소득마다 여러분 합산신고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돼. 기본이야. 기본. 됐죠? 만약에 이하야. 그러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아까 분리과세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고 했지. 대표적으로 여러분 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자 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 통장이 통장이지만 그래 통장에 만약 이자 받았다고 치자. 만 원 다 줄까? 은행에서 8,640원을 줄까? 8,540원이지 정확해. 나 지금 약간 컨디션이 8,560원이지.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 암산이 안 돼. 1,400은 국세고 140은 뭐예요? 지방세입니다. 합쳐서 1,540원을 떼고 줘요. 그럼 무슨 8,640원이지. 나 왜 이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죄송해요. 1,540원 테니까 너 세무사 맞아? 세무사들이 생각보다 암산 못한다 여러분. 다 계산기로만 해서 8,560원이죠? 8,460원이야? 죄송해요. 나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아 지금. 8,460원이잖아. 이걸 준다고. 왜? 이만큼을 떼고 준다고. 됐죠? 그래서 이게 분리과세에 종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 신고 안 하니 뭐야? 여러분 2천만 원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실무 나와보면 2천만 원 신고한 사람 엄청 많아. 제가 처음에 세무사 됐을 때 상대적 박태감을 막 느꼈어. 막 야 이렇게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다고? 지금은 이제 숫자로밖에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사적연금 소득은 1,500만 원 이하이거나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이면 요거는 선택이 가능해요. 어렵지. 뭐야? 납세자적으로 선택해 놓은 건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운 거야 이게. 그죠? 넘어갑니다. 자, 8단계 누진세율까지 하면 오늘은 끝나요. 8단계 누진세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우리나라 빡셉니다. 10억이 넘으면 45%. 10억 일단 넘겨보자. 10억 넘겨보자 생각하시겠지만 10억 넘는 분들은 눈물이 진짜 앞을 가리는 정도의 피눈물이 나지. 왜? 10억을 벌어봤자
세금으로 50% 나가고, 여러분 세금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 보험료가 나가죠. 그걸 거의 60%를 내는 거야. 10억을 벌면 거의 4억이야. 진짜로.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됐죠. 이게 2년 전, 3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유리해요. 사실 이건 여러분 암기하실 건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8개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예시로 보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자, 8,750만 원을 번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기본공제를 빼줘야 돼요. 이거 우리 공부 아직 안 했어요. 150만 원이라고 복겠습니다. 이 사람밖에 없어서. 그러면 8,750에서 150을 빼면 8,600이죠.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세율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세율을 곱하는데 누진세율 8,600 어디 있어? 여기서 보면 그렇지. 여기서 여기 있죠. 요 구간이지. 그럼 8,600 곱하기 24% 곱하는 게 아니고 차등 누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6%. 됐죠? 그리고 여기는 5,000에서 1,400 빼야죠. 요 구간은 15%. 요 구간은 8,600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5,000을 빼야지. 그럼 3,600. 그 다 더한 게 뭐예요? 내 세금이 되는 거지. 그래서 1,50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빡세 안 빡세? 빡세. 우리나라 소득세율 꽤 빡셉니다. 여기 이제 요 구간 넘어서 요 구간 넘잖아? 그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쓸 때는 24%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 차등 여기를 계산한 것을 더한 거다라고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누진공제표란 게 있어요. 요건 실무자들이 이제 모니터에 써놓기도 하는데 바로 이제 물어보시면 곱하기 한 다음에 빼기 하면 이렇게 요건 계산해 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앞에 있는 거면 8,600원 24%한 다음에 앞에서처럼 더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다 곱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세율까지 했어요. 맛보기로 올려드린 거고 OT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이제 저기 12,000원짜리 멤버십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먹이 연습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